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36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전교조 4대 위원장이셨던 이영희 선생님이 쓰신 참교육의 불꽃 전교조 1권 책에 실려있는 내용 중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의외로 많이 이야기되거나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성립과 발전, 그 담론의 초창기에는 전교조가 공헌한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통합교육, 과목들 간의 경계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통합예술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들은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 소개되는 내용은 전교조의 창립과정 이야기입니다. 책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인데요. 저의 20대 때의 이야기라서 정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더욱 흥미가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전교조의 활동, 전교조의 출범 과정이 대단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요새는 전교조가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요. 저의 20대 때 사회의 투명성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고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고려되지 않던 시대에서는 전교조의 출현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큰 애정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전교조의 창립 정신이랄까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통해서는 대체적인 환경이나 분위기 등을 이해하시고 또 전교조의 창립 과정이나 초기 활동,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나 보다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시거나 또 이 책을 직접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 이영희 선생님의 개인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아기자기하게 읽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름다운 인간,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영희 선생님의 생활과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꼭 전교조에 대한 이해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의 제목은 참교육의 불꽃 전교조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노라니 전교조가 출발할 때 그 당시 사회정의와 변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참여의식이 컸던 대학생들의 도움이 주목이 되네요. 자기 자신 개인의 취업 문제에만 시야가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요즘 대학생들이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책의 본문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교조 결성의 배경과 과정. 1960년 교원노조의 실패로 20여 년 동안 침묵으로 지내온 교육 현장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80년대 교육운동의 시작은 광주 항쟁의 좌절을 극복하고 민족민주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흐름 속에서 자생적인 소모임을 형성하며 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종교단체 산하의 공개조직을 결성하여 교사 대중에 대한 교육, 선정, 각종 집회 등을 통해 공개 대중운동의 기초를 닦아나갔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비공개 소모임을 형성하여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대중적인 지평을 넓혀 나가던 것이다. 전자는 한국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로서 전국 20여 개 지역에 건설되어 교육운동을 소모임 수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는 운동으로 옮겨가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역 단위의 소모임은 교육운동의 지역적인 뿌리를 다지는 한편 공개단체와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활동은 이후 전국교사협의회와 전교조가 교사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985년에는 현장 교사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과 교육 이론, 교육 실천 경험 등을 담은 교육 무크지 교육 현장과 민중교육이 출판되었다. 이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한 자생적인 비판으로 교육 문제를 광범위하게 교사 대중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민중교육지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켰다. 1986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개헌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개헌 성명서가 줄을 잇는 상황 속에서 84년 말부터 다져온 학교 현장 소모임의 역량에 힘입어 교사들도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86년 5월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의 교사 540여 명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주최로 제1회 교사의 날 집회를 갖고 교육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당시 개헌 국면의 열기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반독재 민주전선과의 합류를 선언하였다는 점과 교육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하여 교사운동의 대중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6월 항쟁 이후 독재 세력의 힘의 약화와 민중의 가열찬 투쟁으로 확보된 공간으로 교사 대중들은 급속하게 진출하게 되었다. 87년 하반기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투쟁, 노조 민주화 투쟁, 생존권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노동자들이 사회민주화 세력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기였다. 6월 항쟁 이후의 교사운동의 급속한 진출은 이러한 민중 세력의 진출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87년 8월 13일 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9월 5일에는 전국 최초로 전남교협이 건설되었다. 이후 각 시도 교협의 결성과 함께 9월 27일 4.19 교원노조 이래 최초의 전국적이고 자주적인 교사단체인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전국교사협의회의 건설은 이후 88년 말까지 전국 121개 시, 군, 구 교사협의회의 건설과 700여 개에 이르는 단위 학교 평교사회의 건설로 확산되었다. 전국교사협의회의 건설과 활동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교사운동의 대중적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교육운동의 방향과 이념을 확산시켰으며 교육 현실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성격을 일정하게 극복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육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임의 단체로서의 성격, 교사의 노동자성을 실현시키지 못한 점 등이 그 한계였으며 이러한 한계는 이후 교사들의 교육운동의 모습이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 88년 하반기 전국교사협의회의 중요한 활동은 교육법 개정 투쟁이었다. 이는 향후 교사운동의 조직적 전망을 교원노조로 하고 하반기 교육법 개정 투쟁을 통해 교원노조 건설의 합법적인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1월 20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민주교육법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5천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4.19 교원노조 이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민주교육법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은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허용과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소위 공안정국으로 인해 교원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교조 결성 선언, 전국이 총회장. 검찰은 5월 27일 교직원 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 28일 대회를 막기 위해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준비위 핵심 간부들을 모두 검거하도록 경찰에 특별 지시하는 한편,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대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은 격리 차원에서 연행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또한 경찰은 대회 이틀 전인 26일부터 대회 예정 장소인 한양대 주변에 경찰 7개 중대 1천여 명을 배치한 데 이어 28일에는 병력을 30개 중대 4,500여 명의 규모로 늘려 한양대를 봉쇄하고 주변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하는 등 대회를 원천 봉쇄하려 하였다. 경찰은 특히 28일 한양대 주변에 각 학교 교장 및 시도 교위 관계자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려는 교사들을 설득해 돌아가도록 하고, 귀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교사들과 참가 교사들은 모두 연행한 뒤 노조 주도교사와 현장에서의 집회 시위 주도교사들은 구속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렇듯 교직원 노조 준비위와 공안당국과의 정면 충돌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야 사당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당시 박희태 민정당 대변인은 교사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면서 거듭 노조 결성 중지를 요구했고,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는 정부는 전교협을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조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벌을 중단해야 하며 준비위 쪽도 교육관계법이 개정 때까지 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현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민주당은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을 인정하는 교직원 노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노조 결성 강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회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이 한양대에서 열리는 결성대회를 원천 봉쇄할 경우 다른 장소를 택해서라도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이 노조 집행부를 구속할 경우 제2, 제3의 집행부를 구성하여서라도 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이미 이 집행부 구성도 끝난 상태임을 밝혔다. 우리가 27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노조 발기인으로 참여한 교직원 수는 2만 3천여 명, 성금을 포함한 노조 기금액 수는 2억 8천만 원에 이르렀고, 27일 전국 29개 대학 145명의 교수가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면서 교직원 노조 결성대회는 당국의 광폭한 탄압 방침 속에서도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1989년 5월 28일 석간신문과 TV 그리고 29일자 모든 신문은 전교조 결성의 성공을 보도하고 최루탄 연기 속에 선생님들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가는 장면과 연세대학교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 앞에서 전교조 결성 선언문을 낭독하는 윤영규 위원장의 모습이 TV뉴스에 계속 비춰지고 있었다. 윤영규 위원장은 결성 선언문에서 교직원 노조 결성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7천만 동포에게 선포하는 것이며, 앞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역사적,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위해 교직원 노조 깃발 아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89년 5월 28일 오후 1시 30분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은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장소였다. 4.19 노조 이후 30여 년간 단절되었던 교원 노조의 맥이 이어지는 순간이었고 이어지는 장소였다. 윤영규 위원장, 이수호 사무처장 등 전교조 최고 지도자들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연세대 뒷산을 넘어와 학생회관 앞에 도착하여 전교조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이수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식은 20여 분 동안 진행되었다.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감격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식이 끝날 무렵 선생님들은 500여 명으로 풀어나 있었다. 상황을 알아차린 전투경찰은 방패를 앞세우고 교내로 쳐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학우 여러분 하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전교조 사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순식간에 학생들이 구름같이 쏟아져 나와 경찰을 막았다.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몸을 피했다. 경찰을 피해 야외 공연장 쪽으로 가던 선생님들은 다시 돌아와 경찰과 대치했다. 위원장 일행은 밤에 연대로 다시 돌아왔다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여 명의 선생님과 함께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 결성은 전국에서 거행되었다. 결성식에 참여하러 가는 선생님들을 막기 위해 별별 희한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어떤 선생님은 승용차를 3대 동원하여 007 영화처럼 학교를 탈주하고 결성식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전남 지부의 어떤 선생님들은 대절한 버스를 버려두고 배로 탈출한 다음 수십만 원을 주고 택시를 대절하여 서울로 간 선생님도 있었다. 10여 대의 버스를 대절한 광주 선생님들과 수십 대의 버스를 대절한 전남 선생님들은 버스를 타보지도 못하고 광주역에서 전교조 탄압규탄 대회를 연 다음 전남대학으로 갔다. 한양대 병원의 가족면회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성식 전날 한양대에 들어가 있던 200여 명의 선생님들은 5월 28일 오후 1시경 전교조 결성 선언을 하려는 순간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어 서울 각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었다. 이때 교육 관료들은 모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한양대 주위에서 선생님들을 저지하거나 감시하고 있었다. 한양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국대에 모여있던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은 연세대에서 결성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전교조 결성식은 이렇게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대학교 역 광장, 전차, 시내, 여관, 온천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찰서 등 우리 선생님들이 잡혀있거나 농성하던 모든 장소들이 결성식장이었다.